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론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기계발서의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데일 카네기의 인간관계론. 우리 인간 관계 안에서 내가 어떠한 기본적인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굉장하게 사례들을 통해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이제 그 서문에 보면은 대화를 잘하는 사람은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보통 말 잘하는 사람 되게 저 같은 경우 부럽다고 생각한 적이 많이 있는데 말을 잘한다, 대화를 잘한다 하는 것은 말을 잘 들어줄 뿐만 아니라 상대가 말을 잘 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람이 대화를 잘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은 게임이든 뭐든 내가 할 때 재미가 나잖아요. 놀이기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이 타는 거 보는 것도 되게 재밌고 좋지만 내가 직접 타고 경험할 때 그 이상의 아주 스릴과 즐거움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나 자기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 마음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해 주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 예를 들면은 행복한 가정을 꾸미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하면서 첫마디로 뭐냐면 잔소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잔소리하지 말라. 이거는 이제 저한테 많이 해당하는 말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부터는 파트 1에 대한 부분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에서 첫 번째 꿀을 얻으려면 벌집을 건드리지 말라. 이 부분에 이제 제가 쭉 읽어보면서 너무 중요한 기본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자질 이런 부분이 명확하게 예시가 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처음에 다뤄지는 게 이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린 문제인데 결국은 뭐냐 하면은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막 이제 가는 곳이 교도소잖아요. 그 미국의 그 싱싱 교도소라는 이제 곳에서 그 교도소 소장으로 오랫동안 재직한 사람의 얘기가 그 복역 중인 죄수들 가운데 자신이 나쁜 사람이라고 여기는 죄수는 거의 없다는 거예요. 이게 어떤 경우냐? 세계 뉴스거리가 되고 어떤 미국 전역을 흔들었던 많은 사건들 중에 그 사건의 그 범죄의 주인공들은 모두가 자신이 뭐 착한 사람이다. 나는 자선사업가다. 막 이렇게 밝히는 예들을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데 결국은 뭐냐 하면 사람들에 의해서 비난을 받거나 질타를 당하거나 또 사람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사람들이 자기 방어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게 그 공격이 세면 셀수록 자기 방어의 벽이 더 높아지겠죠. 그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막 정말 여기서 딱 이제 계속 다뤄볼 거지만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죠. 결국은 그 워너메이커 있잖아요. 존 워너메이커 백화점으로 성공한 그분이 하는 이제 유명한 교훈이 있었죠. 나는 30년 전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는 사실을 배웠다. 나는 왜 하나님이 지적인 능력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았을까 하고 개탄하기보다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극복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예. 사람들은 자신이 비록 아무리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100명 중 99명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비판은 쓸데없는 짓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만들고 일반적으로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게 만들기 때문이다. 그래서 또한 비판은 위험한 일이다. 왜냐하면 비판은 사람들의 그 소중한 자존심, 누구나 다 자기의 자존심을 갖고 있잖아요. 그 자존심에 상처를 입히고 또 자신의 가치에 대해서 회의를 갖게 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원한만 불러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건데, 독일 군대에서는 이런 이제 불만스러운 일이 생기더라도 병사들이 곧바로 그 불만을 보고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을 짓고 있대요. 그래서 병사가 불만이 있더라도 반드시 하룻밤 동안 열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거죠.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저도 이제 급하게 어떤 외부적인 자극에 대해서 급하게 반응했을 때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대답을 너무 급하게 한다든가 내가 책임지지 못할 말을 한다든가 아니면 어떤 화를 내는 것에 대한 반응도 내가 똑같이 급하게 반응하면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라는 것을 많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말에 굉장히 공감을 하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즉시 만약에 불만을 보고하는 병사가 있다, 그럼 처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야단치는 부모들이나 잔소리하는 아내들, 여기서는 이렇게 나와요. 혹은 질책하는 고용주들처럼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백해무익한 짓을 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법이 필요하다라는 이제 저자의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야 될 게 그런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이 백해무익한 짓이다. 백해무익한 짓이다. 결국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정당하다고 여길지라도 그것을 상대방에게 모든 어떤 화살을 돌리게 될 경우는 좋지 않은 결과를 정말 초래할 수 있습니다. 루즈벨트 대통령의 사례도 어떤 그런 것을 잘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은 그때 그 상황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대답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근데 우리도 자세히 보면 내가 그 상황에 없어서 그렇지 그 상황이 되고 그런 어떤 여건이 주어지게 되면 나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이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 잘못을 저질러 놓고도 남을 탓하고 결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게 인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면 타인에 대한 비난 어떤을 멈추게 될 수 있고 또 이해하게 되니까 또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비난은 이제 더군다나 왜 하지 말라고 하냐면 우리 모두에게는 허물이 있고 장점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그 잘못을 아니더라도 또 다른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가 그것에 대해서 또 비판을 하면 나도 또 자존심에 상처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비난은 언제나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잡아주고 싶거나 비난하려는 사람은 스스로를 정당화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꾸로 우리에게 비난을 퍼부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링컨 대통령을 잘 아시잖아요. 인류 역사상 인간의 마음을 가장 잘 움직인 사람이라고 평가받는 사람이죠. 그 데일 카네기도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나의 멘토 링컨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링컨이 그러면 처음부터 그런 자질을 갖추고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링컨도 굉장한 어떤 사건을 겪고 나서 깨달은 바가 있고 그 깨달은 대로 그 이후의 인생을 쭉 살았던 거죠. 링컨의 일화는 아주 우리에게도 큰 어떤 타산지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링컨이 이제 처음에 그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 또 계속 이제 신문에 막 투고를 통해서 상대방을 공개적으로 공격하는 일들을 꽤나 했었나 봐요. 근데 어느 날 너무 이제 지나친 이제 말썽을 일으킨 거죠. 그 허세를 잘 부리고 시비 걸기 좋아하는 그 제임스 실즈라는 정치인의 어떤 그런 자질에 대해서 조롱하는 익명의 투고를 이제 저널에 실게 됩니다. 이제 그게 이제 신문에 실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실즈를 뭐랄까요, 비웃었겠죠. 그러니까 자존심이 강하고 성격이 예민한 그 실즈가 화가 머리끝까지 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썼는지 알아낸 거죠. 링컨이 썼다는 사실을 알고는 곧장 말을 타고 달려가서 링컨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근데 링컨은 뭐 싸우고 싶은 마음도 없고 결투라는 것을 원래 반대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로서는 결투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명예가 걸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링컨에게 결투 도구의 선택권이 주어졌는데 이제 팔이 길었던 링컨이 이제 기병대용 장검을 탁 택하고 교습도 받았어요. 이제 결투를 하기로 약속한 날 두 사람이 이제 만난 거죠. 목숨을 건 결투를 시작하려는 순간에 쌍방 입회인의 적극적인 존재로 결투는 중지가 되었어요. 다행스럽게 이 끔찍한 사건을 겪고 난 이후에 링컨은 사람을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다시는 남을 조롱하는 편지를 쓰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코 어떠한 일로도 다른 사람을 비난하지 않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링컨이 이제 뭐 그 이후에도 이 마음에 누구에게도 악의를 품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자라는 그런 마음으로 또 자신을 다스렸고, 또 좋아하는 문구 가운데에 남의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면 남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어떤 성경 구절의 말씀이었죠. 이것도 항상 명심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누군가가 이제 어떤 사람들을 이제 본인 앞에서 비판을 하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 사람들 비난할 것 없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처지였다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했을지 모르니까요. 아주 딱 맞는 말입니다. 그렇게 링컨이 쓰라린 경험을 통해서 신랄한 질책이나 비난이 대부분 아무 소용이 없음을 이미 이제 깨닫고 있었기 때문에 어떤 큰 사건이 한번 있었을 때도 그걸 잘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제 남북전쟁, 그때 당시에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이 북부군 쪽인 이 링컨은 그때 당시에 남부군의 그 미드 장군이라고 그 남부군이 이제 지금 어떤 앞뒤 상황이 굉장히 이제 치고 들어가면은 그쪽이 패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승리로 이끌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을 직면을 했을 때
그 자신의 그 수하에 있는 장군에게 공격 명령을 내렸죠. 근데 이 장군이 반대로 한 거예요. 그 공격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진퇴양난이었던 상대편의 그 장군은 무사히 퇴각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굉장히 이제 화가 나서 처음에는 이제 편지를 썼어요. 쭉 편지를 썼어요. 결국은 실망스럽다라는 편지였죠. 그리고 당신의 앞으로는 기대할 수 없다라는 식의 편지였지만 그 장군에게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루즈벨트도 항상 그 어떤 어려운 그런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상황에서 링컨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을까라는 그런 생각들을 늘 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개선시키고 싶으신가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런데 그것에 앞서 자기 자신을 먼저 개선하는 게 어떤가요? 라고 얘기합니다. 남을 개선시키는 것보다 자신을 개선시키는 것이 훨씬 더 수지가 맞는 일이라고. 그리고 훨씬 더 위험하지 않다라는 거죠. 브라우닝이라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할 때 비로소 가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요. 모든 것은 자신을 완성한 다음의 일이다. 내가 먼저 개선되고 내가 먼저 바로 서고 내가 먼저 완성되어야 될 사람이라는 거죠. 벤저민 프랭클린 많이 아시죠? 그분도 처음에는 사교술이 없었지만 외교적 기교를 배워서 많은 사람들을 다루는데 되게 능수능란한 미국 대사로 프랑스에 가 있었잖아요. 그의 성공 비결이 어떤 거였냐면 다른 사람의 험담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다만 누구든지 장점을 찾아내 칭찬하지요 라고 얘기했대요. 이게 정말 고단수의 대인관계 기술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난하거나 불평이나 잔소리를 늘어놓는 건 어떤 바보라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바보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하고 용서하는 것은 뛰어난 품성과 자제력을 갖춘 사람만이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칼라일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의 위대함은 평범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드러난다 라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상황에 대해서 막 뭔가 달라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다른 사람에 대해서 겸손한 태도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친절을 베푸는 것이 대인관계에서는 정말 누구라도 적이라도 친구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사람들을 비난하기 이전에 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그들이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자 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알게 되면은 결국 모든 것을 용서하게 되죠. 이것도 정말 그렇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알고 나면 다 좋은 사람이죠. 예, 참 안타까운 상황들이 많이 있긴 하지만 그리고 인간이 연약하거든요. 하나님도 죽기 전까지는 사람을 심판하시지 않는다라는 영국의 위대한 문호 존슨 박사가 이제 얘기한 건데요. 그렇잖아요. 예. 막 우리가 살아 있을 때 심판을 하시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우리 모두는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또
사악하기까지 하죠. 네. 그렇지만 또 알고 보면 다 사랑해야 되는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이럴진대 우리야 말해 무엇하겠는가라고 사람들에 대한 비판, 비난, 불평을 삼가해야 된다라는 그 사람을 다루는 기본 테크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고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